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비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엄청 많이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햇볕도 이전만큼 많이 못 쬐고 운동도 많이 못하다 보니 온몸이 이상하게 아프거나 하진 않으세요? 여기 오랜 시간 많은 환자들을 진료한 일본의 한 의사가 쓴 책을 통해 지금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바브리치입니다. 3주 전 일본에서 발간된 마음의 병 90%는 식사로 낫는다의 제1장을 지난주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너무 점잖게 녹음하려다 보니 어색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장부터는 좀 가볍게 친구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넓고 깊은 건강의 바다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제2장 혈당을 안정시켜야 몸이 좋아진다. 1단원 당의 비밀. 1. 자율신경을 교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당이다. 당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에너지다. 뇌부터 근육, 내장까지 진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당에는 포도당, 과당 같은 단당류, 설탕, 메가당, 유당과 같은 이당류, 전분같이 달지 않는 다당류가 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걱정에도 불안해지고 쉽게 피곤해진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컨디션이 금방 좋아진다. 그거는 혈당이 팍 올랐기 때문인데, 자꾸 음식으로 혈당을 올리면 자율신경이 파괴된다. 우리 몸은 인슐린이나 아드레날린을 분비해가 혈당을 안정시킨다. 그런데 호르몬이 자꾸 분비되면 그 효과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혈당 조절이 안 먹히게 될 수도 있다. 2. 당이 자율신경을 교란시키는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은 우선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지. 그러나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내리거든. 근데 반대로 혈당이 너무 내려가면 또 위험하니까 그땐 아드레날린 같은 뇌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리고 막극한다. 결국 이래야만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율신경이 망가지는 기라. 그러고 알아야 될 게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많은데 내리는 호르몬은 인슐린바에 없고, 그 인슐린이라 하는 것은 원래 지방을 합성시키는 호르몬이거든. 그런데 그게 탄수화물 때문에 올라간 혈당을 내려놓는다고 자꾸 나와보면 자율신경이 왜 되겠노? 3. 당뇨병 환자는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식후 혈당이 140을 넘기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라 하는데, 이때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고 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한 실험에서 당뇨병 환자는 보통 사람보다 우울증 증상이 2배나 더 많이 나왔다. 일단 이럴 땐 정신과를 갈 게 아니고 혈당부터 안정시키고 동시에 단백질, 비타민, 철을 먹어서 우울증을 막아주는 물질을 우리 몸이 만들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당뇨병이라 하면 칼로리부터 제한시키고, 신장병이라 하면 단백질 먹지 마라 하는 고리타분한 의사가 아직까지도 이 지구상에 남아있다 하는 게 참 미치겠다. 비바브리치가 1단원을 요약하면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 쓸데없이 자꾸 분비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아야 하니 탄수화물을 자제하고 대신에 단백질과 비타민, 철 등을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단원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사. 1. 당을 제한해야 자율신경이 바로 된다. 자율신경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된다. 그래야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걸 막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정신도 안정 안 되고 힘들다. 우선 탄수화물을 2주 동안 끊어라.
그나마 혈당도 좋아지고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나온다. 근데 슈퍼나 편의점이나 식당에 가보면 거의 뭐 다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것밖에 없다. 라면, 국수, 과자, 파스타, 음료수, 초콜릿 전부 혈당을 팍팍 올리는 것들이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게다. 일단 자율신경이 바로 잡히고 식곤증도 사라지고 자연히 다이어트도 되고 집중력도 생기고 또 잘 안 늙고 당뇨나 우울증의 위험도 없어지고 여하튼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2. 당 대신 먹어야 할 것. 그나마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뭘 먹어야 되는가? 바로 단백질이다. 지금은 우리가 탄수화물 위주로 먹지만은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 옛날에는 거의 단백질과 지방 중심으로 먹었다. 그것은 농경사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랬는데 요즘의 식단은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고기와 생선을 많이 먹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3단원 인간의 뇌는 케톤체로 충분히 돌아간다. 1. 당을 안 먹으면 위험하다는 건 거짓말이다. 사람들은 당을 안 먹으면 영양 밸런스가 깨져서 오히려 더 위험한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데 인간에게는 원래 당이 거의 필요가 없다. 물론 3대 영양소 중 하나지만 필수 영양소는 아니다. 당은 뇌 영양분이라든가 단 걸 먹어야 뇌가 활동한다 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미신이다. 긴 시간 동안 일하거나 운동을 하고 나면 단계 땡기는데 그건 집중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려고 몸이 당을 원하는 건데 물론 지치거나 힘들 때 뇌에 영양 공급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게 꼭 당일 필요는 없다는 거다. 오히려 습관적으로 당을 섭취하게 되면 당 의존증이나 저혈당증으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 지금까지 포도당이 뇌나 몸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졌지만 당 말고 다른 것으로도 뇌에 충분히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는데 그게 바로 케톤체다. 2. 케톤체가 뇌세포를 움직인다. 당이 떨어지면 그 대신 지방이 타서 에너지가 되는데 그때 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케톤체다. 케톤체가 대단한 것은 보통 지방산과는 다르게 수용성이기 때문에 혈액에 잘 녹아 세포막이나 혈액 뇌관문을 잘 통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몸 전체 장기에 잘 전달되고 또한 이 케톤체가 피 속에 많으면 뇌 에너지로도 쓰인다. 다시 말해 탄수화물을 안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먹게 되면 당이 아닌 케톤체가 뇌의 영양분이 된다. 또 케톤체 중심으로 생활이 잡히게 되면 당을 먹고 싶은 욕구도 사라지고 혈당치도 안정되어 자율신경이 바로 잡히게 되는 기다. 3. 뱃속 아기 영양분도 케톤체다. 닭은 계란을 품기만 해도 병아리가 태어난다. 그 순간 계란 속에는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은 있어도 당은 없다. 이게 뭘 의미하겠노? 생명에 당은 필요 없다는 거 알겠나? 뭐? 인간하고 닭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일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대를 채취해서 조사했는데 아기가 엄마한테 받는 게 당이 아니고 케톤체라는 게 판명됐다. 물론 적혈구는 포도당이 없으면 죽는다. 혈액이 온몸으로 산소를 옮기는 영양분도 당이다. 그런데 태아는 엄마한테 당을 받지 않고 당신생하는 거로 스스로 만들어 당을 충당한다. 하지만 태아가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은 케톤체로 엄마한테 받는다. 보통 임산부는 아기한테
영양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 근데 임산부 몸에 있는 당은 아기한테 안 가니까 결국 그래 되게 되면 임산부의 혈당이 올라가가 임신 당뇨병이 걸리는 기다. 여하튼 우리 몸의 에너지는 케톤체다. 꼭 당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기나 생선으로 식단을 바꿔야 몸이 좋아진다. 4. 케토에시도시스에 주의하라. 케톤체의 수치가 높아진 상태를 케토시스라 하는데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케토시스는 괜찮다. 근데 다만 드물긴 하지만 케톤체에 당이 추가돼서 몸이 산성으로 변하는 케토에시도시스는 경계해야 된다. 이거는 당뇨병 환자에게 많고 특히 인슐린 작동이 잘 안되는 몸에 당이 갑자기 들어가가 생기는 거다. 이 경우 젖산이 갑자기 팍 올라가가 죽는 경우도 있다. 5. 케토시스 상태가 되면 머리가 좋아진다. 다시 또 말하지만 케토시스는 몸에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오히려 당을 안 먹으면 케토시스가 되고 그게 뇌에도 좋아서 학생들 성적이 엄청 좋아졌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케톤체를 활용하는 몸, 이게 바로 자율신경을 바로잡아 건강해지고 머리에도 좋은 정말 좋은 기기다. 4단원 먹는 양과 순서를 바꿔봐라. 혈당이 정말 좋아진다. 1. 문제는 먹는 양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탄수화물을 절대 먹지 마라 하는 게 아니다. 다만 빵이나 밥이나 당 높이는 것들을 좀 멀리하고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많이 무라 하는 기다. 극한닫고 당 떨어진 상태를 목표로 세우면 안되고 안정된 혈당, 이걸 목표로 세워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우선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낮은 것, 현미나 통밀처럼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묻어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는 거, 그런 걸 묻어야 되고, 또 GI 지수가 낮다고 많이 묻으면 그건 말짱 도루묵입니다. 탄수화물을 먹는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줄인 습관을 한 2주 동안 계속 해야 된다 하는 기다. 2. 먹는 순서를 바꿔라. 뭐부터 먹느냐에 따라 혈당치가 달라진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기 빵이나 밥부터 먹는다. 큰일 난다. 빈속에 갑자기 빵이나 밥을 묻으면 혈당이 왜 되겠노? 자, 그나마 혈당에 무리가 안 가는 가장 좋은 순서는 무엇인가 한번 보자. 맨 처음에는 상추나 양배추 같은 이파리 채소를 묻고, 그 다음에는 두부, 고기, 생선 같은 단백질을 묻고, 그러고 맨 마지막에는 밥을 먹어야 되는 기다. 맨 처음 먹는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당 흡수를 잘 안되게 하니까 좋은 기라. 그러고 먹는 단백질은 혈당에 영향을 안 줄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먹고 난 후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팍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샐러드를 맨 먼저 먹고 그러고 생선, 고기를 먹은 후 밥은 조금만 먹는 게 제일 좋다. 우리가 어디 코스요리 먹으러 가마 보통 밥이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기다. 5단원 잘못된 생각들. 1.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하지 마라. 칼로리를 걱정한다 하마 보통 돼지고기, 소고기나 기름에 튀긴 거를 먼저 줄이라 하는데, 정작 자율신경에 문제되는 거는 그것들이 아니고 당이다. 당. 살짝 배고플 때 김밥이나 과자를 먹는 대신 고기를 먹는다면 칼로리에 별로 문제될 게 없다. 혹시라도 칼로리를 줄인다고 고기를 안 먹으면 우리 몸은 근육을 태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육량은 줄고
체지방이 많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절대 근육을 떨어뜨리지 말고 필요한 칼로리는 잘 보충하고 인슐린에 의한 지방 합성은 막아야 한다는 기다. 2. 밥, 절인 연어, 절인 배추는 먹지 마라. 언뜻 보면 균형 잡힌 식단 같지만 실제로는 당은 많고 단백질은 적고 또 혈당 변동은 큰 음식이다. 한마디로 자율신경을 개판으로 만드는 골 때리는 식단이다. 3. 청량음료와 야채 주스도 마시지 마라. 청량음료는 혈당을 진짜 빠르게 팍 올리기 때문에 나중에 혈당치를 이상하게 만든다. 야채 주스에도 당이 엄청 들어있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게 좋은데 꼭 마셔야 되겠다면 뒷면 성분표를 잘 보고 사 마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사실 너무 깐깐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까마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은 건 아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해서 주식과 단 음식은 피하라 하는 기다. 4. 밀가루를 먹지 마라. 글루텐은 밀가루 안에 있는 두 가지 단백질이 물과 만나 엉키면서 만들어지는 찐득하고 탄력 있는 인공 단백질이다. 이 글루텐은 장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아주 크고 또한 글루텐 과민성 같은 알레르기도 일으켜 장 면역 시스템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글루텐을 없앤 음식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데 특히 장 상태가 좋아져 다이어트에도 좋고 알레르기나 우울증 같은 게 사라진다. 예, 이것으로 제 2장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번에는 중요한 의미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사투리를 좀 섞어서 녹음을 해봤는데 듣기에 혹 불편하셨다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3장도 빨리 번역해서 녹음해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